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명나라가 조선에 참전하는 것은 일본이 만주로 진출하면 궁극적으로 명나라 왕조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만주 진출을 막았는데 그 바람에 명나라의 국력의 약화 또는 국력이 사실 형편없다는 것이 노출이 되고 동시에 여진족을 통제하던 요동의 군사력이 상당한 타격을 받으면서 여진족의 통제를 놓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 기회에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시키고 만주의 몽고 일부까지 흡수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 명나라를 전복시키게 됩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것은 결국은 명나라의 안정, 명나라가 생각하는 명나라와 만주와 조선, 일본이라는 사국의 어떤 포지셔닝의 안정을 위해서 온 건데 일본은 막았지만 또 하나의 위협인 만주의 단합, 여진족의 통합이라는 부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명나라를 막은 것이고 여진족 입장에서는 그들이 중국과 일본, 조선의 어떤 전쟁사에서 반사 이익을 누린 거죠.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떨어진 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걸 잘 활용해서 이익을 삼았던 것이고 일본은 그들이 이제 조선을 지나서 만주로 갈기에는 힘이 안 된다. 처음에 아마 전국시대 끝나고는 자기들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다 수준. 그들이 아는 세계, 뭐 전 세계 다 말고 그들이 아는 세계에서는 세계 최강이다 수준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 글에도 나와 있는데 뭐 과거에야 아무리 세봤자 뭐 전국시대 8홍 해도 8다이묘 해도 8분의 1이잖아. 사실 8분의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구경하던 애들 뭐 이런 거 따지면 20분의 1이죠. 즉 그런 군대를 나라를 전체를 합치니까 어쨌든 기존에 없던 적어도 일본에서 군대가 출병한다고 했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군사력이 20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절반도 안 되는 군대를 갖고 일본을 평정할 수 있었다면은 조선이나 만주, 중국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니까 그게 맞았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그런 이유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이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또 국내에서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일본의 국력, 군사력,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이라는 건 경쟁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쌀의 생산고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단순 계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의 정보를 캐봤더니 뭐 정규군은 10,000명도 안 된대. 뭐 그래 5만 명이래. 우리 정규군만 해도 20만은 조선에 투입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했다면 20만 명을 먹일 분량 우리가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또 조선에서 또 약탈도 하고 그러면 충분히 될 거야. 이런 계산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전쟁이라는 건 군량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나긴 전쟁을 통해서 이쪽에도 재생산의 어떤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쌀을 생산해서 계속 이제 가서 군대를 갖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굶어 죽는 수준은 아니라고 그래도 이게 뭐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하는 중에 영국이 남아프리카에서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서 그걸 찾아갖고 전 세계에 팔아먹으면서 그걸로 공장도 짓고 막 이러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저기 뭐 루안다에 가서 막 전쟁을 해도 그건 그거고 국가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야 이게 전쟁에 나가면 다이아몬드 광산도 차지할 수가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가 있고 이런 생산을 하면서 계속 국가 에너지가 올라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근대 전통 체제에서 조선이나 만주나 중국을 정복하기에는 어떤 일본의 산업적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구조로 이제 다시 바뀌었던 거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각자 자기가 가진 나라의 국제 관계 속에서 자기네 국가의 위치, 자기네 나라의 산업적 특성, 경제력, 사회 구조,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각자의 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적합한 거, 그러니까 신의 눈으로 봐서 그것이 너희들의 그 역사에서 가장 적합한 길이었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현장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그게 100% 맞는 것이든 70점짜리든 간에. 그러면 조선은 왜 그러면 이쪽은 망하고 저쪽은 뭐 세왕조 차지하고 이쪽은 이러는데 조선은 왜 그랬냐?
조선도 결국은 한 번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먹긴 했지만 만주나 명이나 어느 쪽이 되든 병자호란은 예상치 못한 거였지만 만주가 이게 안정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청나라가 명을 삼키면 또 청이 또 거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또 안 쳐들어오고. 조선이란 나라는 기존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은 지금 보면은 많이 틀리긴 틀렸죠. 제가 뭐 명나라가 왜 틀렸니, 여진족이 왜 틀렸니, 일본이 왜 틀렸니, 이것까지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역동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당장 전쟁이 안 난다고 그래도 일본이나 만주나 중국이나 각자의 또 다른 포지션을 찾아가게 되고 청나라가 다시 명을 삼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미 동구와의 국제 정세는 변했고, 그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준된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병자호란 끝나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다시 정복하면서 다시 그쪽도 안정 위주로 갔고 일본은 안 쳐들어오는 구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를 그냥 유지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뒤로 이제 250년을 더 가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또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 조선 체제가 많이 바뀌어요. 그 전 임진왜란,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면 조선 후기의 모든 사회 변화는 임진왜란에 시작이 되잖아. 이미 신분제도 붕괴되고 농번사회 체제도 깨집니다. 상업도 다 발달하고 화폐도 나오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었던 사회 체제를, 법과 제도를 어떻게든 준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사회 모순이 축적되어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때 왜 과감하게 바꾸지 못했느냐. 그것은 주변이 안정되니까 내가 좀 부글부글해. 내 몸이 예전 몸은 아니야. 그러나 이대로 가야겠어. 뭐 이런 거죠.